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에 지금 폭탄을 맞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기회는 한 템포 또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죠? 유지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붙여놓은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지선을 꺾여서 올라와주는 양봉 하나가 오늘 절실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으면서 이란하고 미국과 싸우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게 확전이 된다고 하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좀 아웅다웅하고 있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슈,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건 물 건너간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움직이는 폭 같은 경우가 이제 지루해지는 구간이 왔다. 자, 지루해지는 구간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전쟁은 보통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급하게 빠지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뉴스 하나에 이렇게 개파락 갭상승 변동성을 보이고, 그 다음번에는 지루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갈길을 간다 그랬죠. 그 제갈길을 가는 시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졌고, 미래에셋 증권을 다른 증권들보다 지금 강하다라는 건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미래에셋 증권을 지금 갖고 있는 우리는 시장의 선견지명을 갖고 있고 상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나 미래에셋 증권을 사지, 단타쟁이들이 증권주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라는 이야기도 해보고, 거기다가 전세역전 시나리오를 한번 넣어가지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시장이 지금 확전이 되고 또 연장이 됐을 경우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베스트인지, 왜 이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좋은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게 아니면은 좀 비중을 좀 줄여볼까? 아니면 정확한 가격이 온다면, 원하는 가격이 온다면 여기에 쫄지 말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와 또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나리오가 일단 있어야, 이 세 개가 겹쳐져야지 우리가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수익을 얻어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꽉꽉 한번 채워볼 건데요. 그리고 가격과 또 미래에셋 증권처럼 급등하는 종목은 유지선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지선을 대응을 해야지, 5일선 대응한다는 분들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급등주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가격과 그리고 유지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5일선으로 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 가격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미래에셋 증권 앞으로 우리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뜸들이지 말고 가자고 상승이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고, 미래에셋 증권이 앞으로 시장 흐름에 움직였을 때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승이 간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목표가 구간이 10만원대를 넘어서는 흐름은 분명히 제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목표가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가격, 목표가 가격을 한번 댓글로 한번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길, 이중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렸어요. 미래에셋 증권만 먼저 이야기하면 66,000원대가 휩소 이상 깨지는 부분이 나오면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 구간이 최근에 나왔던 자리가 미래에셋 증권이 강세가 굉장히 나와줬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직전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래쪽에서 매수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위쪽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면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에 박스를 잡고 있는 이 자리가 하단으로 이탈이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포인트들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퍼센티지가 좀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간대가 만약 밀려 내려온다면 적극적인 또 매수 찬스, 두 번째 자리를 아직까지도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물량을 좀 추가할 만한 자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나 비중에 따라서 좀 관리의 부분을 생각해야 될 자리가 66,000원이 종가상 깨지면은 생각을 해봐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서 좋은 흐름으로 가려면 결국에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 오늘 저가에서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도하는 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 패턴을 완성시키고 이 고가를 돌파하는 이 모습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깨지는 게 아니었고 지금 장중이긴 하지만 흐름이 오늘 잡아주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제가 어떻게 보고 있길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일단은 시장은 상승에 대해서 코스피는 크게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이거나 큰 박스를 그리는 그림으로 3, 4개월, 2, 3개월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본다면 단연 증권주다? 아니고 미래에셋 증권이다. 다른 증권주라고 한번 본다면은 삼성증권도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증권은 그나마 거래대금이 많이 붙어 있고 브로커리지 위주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려가지고 이 역전밴드 위에서 버티기 급급한 상황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우리가 미래에셋 증권을 선택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스페이스 X라는 거고, 그 스페이스 X가 원래 상장이 하반기였는데 상반기로 땡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관련주에서 가장 대표적이라면 명실공히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잘 버텨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을 왜 고가를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보냐. 먼저 첫 번째, 이 시장을 여기서부터 4,000포인트 언더부터 6,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건 딱 두 종목이 끌어올린 거랑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끌어올렸는데 뭐 때문에? 실적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3,000포인트에서 올라올 때 이제 5만원에서 올라오다가 뭐 7만원, 8만원이 됐는데 완전 점프해가지고 23만원대까지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제 오랜 그래도 경험상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생전 처음 보는 것만큼 급하게 올라왔다가 좀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이 구간을 소화하는 구간이 꼭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나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패권 이상 더 퀀텀 점프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뭐 FOPLP든 CXL이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출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몇 배가 올라갈 만큼 올라갈 확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익에 대한 증가율로 따졌을 때 여기서 작년에서 지금 올해 폭발하는 것과 지금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하고는 갭 차이가 좀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조정도 필요하고 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큰 박스를 이렇게 한번 맞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과정이 언제를 기점으로 볼 것이냐. 저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그 실적 발표 전후로 요동을 한번 칠 거라고 보고, 높은 확률로, 제가 생각했을 때 높은 확률로 그 구간에서는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 구간은 어쨌든 신규적인 매수를 생각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생각해가지고 넘어왔을 때 이게 제 시나리오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는 않은 게, 어찌됐든 오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유지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번 눌렸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강한 상승 패턴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종전이라든지 전쟁에 대해서 뭔가 가닥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가는 한 번 더 이 구간대를 뚫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실상 지금 시장에서 어떤 추가적인 호재가 급격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각광을 받고 있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틈을 타가지고. 미래에셋 증권도 그런 소재는 하나 갖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상장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시장에 깃대어서 매매할 것도 아니지만, 시장보다 강하다 하더라도 시장에 좀 안 좋은 게 심해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에셋 증권 대응하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가격대는 77,000원대부터 57,000원 정도 수준까지 2만원의 박스를 그리고 있고, 그 중간을 누린다면 66,000원
66,000원. 그래서 66,0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 이 가격대가 깨지면 이 아래 구간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관리를 해보는 걸 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미래에셋증권 관리를 어떻게 해왔냐,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이 패턴상으로 거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만원대 추천드리면서 신년에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 증권은 호황의 스페이스 X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올라갈 때도 팔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팔지 말라고도 말씀드리면서 끌고 왔잖아요. 역사를 잡고 끌고 오는 과정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조정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 속에 속한다. 가격이 빠지면 우리가 조정을 참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편안하죠. 거기다가 옆으로 움직인다는 건 고점에서 옆으로 움직인다. 이상한 거예요. 많이 올랐으면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긴다는 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건 어떻게 이상한 거다?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잘 버텨내지고 있고 아래쪽에서 꼬리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상장 기대감까지 또 엮여가면서 움직일 수 있고, 미래에셋증권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봐야지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는 상황.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큰 그림을 가져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매수할 만한 타점이 오거나 또 매도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문자로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타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키셔가지고요, 문자 메시지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제가 어떻게 24,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올 수 있었는지, 유지선이 뭐고 역전밴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다음번 영상 전세역전과 함께 할 때 이해도 빠르고 우리가 대응할 때 제가 시그널을 딱 문자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딱딱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 기법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절대로 5일선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이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남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집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약속드렸던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5일선은 무쓸모고 여러분들 전세 역전은 왜 트레일링 스탑을 쓰고 그리고 유지선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거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은 올라갈 때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지지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자리를 스탑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지선하고 보통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가서 가가지고 이 깨질 때 파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휴림로봇 같이 올라갔던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 유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거기 깰 때까지 어떻게 돼요?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수익이 50% 수익 났는데 급하게 올라간 거라서 빠질 때 50%가 다시 빠져버리면은 나는 이거 신기루 같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5일선이 무쓸모라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휴림로봇 같이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5일선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급락이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5일선으로 한번 볼게요. 5일선만 제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5일선 가격은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걸 깨졌을 때 팔 수 있냐라는 거죠. 왜 팔 수 없고 5일선이 왜 안 되냐면 5일 여러분들 아시죠? 5일 동안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그걸 점으로 이어가지고 선을 낸 건데 오늘 만약 등락폭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 고가가 23%나 올랐다가 종가가 거의 하한가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등락폭이 얼마가 돼요? 60%가 되죠. 그러면 장중에 이게 오늘 종가가 계속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양봉이었을 거고 아래쪽이 떨어지면서 음봉이 돼서 바뀌었을 건데 이 60%가 가격이 하루에 변할 때 5일선이 얼마나 변동이 생기냐 이거죠. 60%라면 이 마지막 값이 변하는 거니까 60%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5로 나눠주면 12%가 장중에 이동평균선이 12%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변해버린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5일선 대응이 그래서 불가능하고 여기다 급락이 떨어졌을 때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 뭐예요? 더 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조금 조정을 오는 걸 내가 참아보는 게 기회비용인데 그게 워낙에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정해놓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올라왔을 때 이 가격이 깨지면 밀릴 수 있어라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몇 일 이평선을 보는 게 좋냐? 최소한 10일 이상을 봐야 된다. 추세를 보려면은.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여러분들 설정해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키움증권 0624 화면에 보시면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설명서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것도 편하겠죠. 그래서 유지선을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추세로 먹는 건 알겠어.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너무 급하게 떨어질 때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 무언가,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과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흔들림은 버티면서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그래서 위에 가격, 이 가격은 횡보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추세를 내가 끝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물량 정도는 유지선을 대응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휘림 로봇이든 뭐 최근에 원전주들 올라가니까 급등주들 트레일링 스탑 가격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타점이라는 이런 부분도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대응을 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 좀 일부 정도만 챙겨놓고 아래쪽에 유지선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보겠다. 이 비율을 조절하시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내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유지선의 비중을 좀 많이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좀 수비적이고 안정형을 툭 한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